재미 또는 의미는 확실하게 잡아간다는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미 또는 의미를 또 찾는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이제 여자부 최강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계신 박철우 위원과 함께 역대 남자부 최강팀은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팀들을 언급하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이 역대 남자부 최강팀 첫 번째는 2005-2006 시즌의 현대캐피탈입니다. 35경기에서 31승 4패, 승률이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네. 남자부 첫 통합 우승의 주인공입니다. 정규리그도 1위를 했고 챔프전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직전 시즌 이제 원년 시즌에 삼성화재에 패하면서 이제 챔프전 우승을 못했는데 곧바로 이제 복수를 한 시즌이었고 아주 고른 이 구성원의 득점 루트가 돋보였던 시즌입니다. 이 시온 루니 선수 이제 추억의 외인인데 득점 4위였고요. 또 이제 스쿼드 미사일이었던 후인정 전 KB 손해보험 감독이 공격 7위, 또 송인석 8위. 아주 다양한 윙 스파이커들 있고 지금 나오는 이 박철우 위원이 조금 꼬꼬마 시절입니다. 염색 되게 잘 됐네요. 아주 어린 시절인데 그때도 이제 35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제 235득점 기록을 했고 또 이때 현대캐피탈은 아주 중앙이 강력했던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윤봉우와 이선규 이 두 미들 블로커들이 나란히 속공 1, 2위였고요. 블로킹도 이선규 1위, 윤봉우 3위. 윤봉우 해설위원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팀이 탄탄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또 이제 지금 한국전력 사령탑인 권영민 감독이 주전 세터로 활약을 했고요. 이 V리그 출범 초기에 아주 강력했던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전 박철우 한국 배구의 또 새로운 에이스로 부상을 했다. 더불어서 이런 강력한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현대캐피탈의 분위기나 그런 팀의 느낌 좀 어땠습니까? 일단 제 머리를 보면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워요, 네, 자유로웠고 그때 또 프로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신경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저런 말도 안 되는 머리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일단 그때는 라이벌 팀이 삼성화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팀은 솔직히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삼성화재를 이기겠다. 훈련할 때도 모든 훈련을 이 삼성화재 맞춰서 훈련할 정도로 이 타도 삼성화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항상 훈련해 왔었고 저 때 시즌이 좀 기억나는 게 제가 아마 저 시즌 때 어려운 순간에 몇 경기를 들어가서 2대0을 지고 있다 3대1 뒤집었던 경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좀 김호철 감독님도 좀 몇 번 더 많이 기용을 해주시면서 주전으로 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 같고 정규리그를 그때 우승하고 나서 챔피언전에 가서도 5차전까지 가는 아주 혈전을 펼쳤는데 매 경기마다 정말 저게 배구가 예술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이 경기력을 펼쳤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 5차전에 가서 절대 안 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팀 분위기가 우승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즌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강력했던 양강 체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05-06 시즌 현대캐피탈을 남자부 첫 번째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도 공개해 주시죠. 네, 2009-2010 시즌의 삼성화재입니다. 36경기에서 30승 6패 마찬가지로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팀 바로 이 가빈 선수. 한 명의 뛰어난 히어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언성 히어로들이 팀을 만들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세터로 꼽힌 이제 최태웅 감독이 팀을 이끌었고요. 리베로 여호연 그리고 또 우리 해설위원 석진욱 해설위원께서 나오셔서 리시브 1위, 수비 3위 아주 살림꾼 역할을 잘 해줬고 이 가빈 선수가 이제 득점 1위, 이 V리그 최초 1000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2위 피라타 선수가 661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뛰어난 히어로 한 명이 우승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빈 이후에 이제 또 두 시즌간 더 뛰면서 삼성 왕조를 구축을 했고 2019, 2020 시즌에 가빈 선수가 잠시 한국전력 돌아오기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가빈 선수에서 레오, 그 옆에 계신 박철우 해설위원이 들어가면서 정말 삼성 이 왕조라는 타이틀이 굳어지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KBSN 아카이브 덕분에 확인할 수 있는 추억의 영상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뭐 정말 그 브릿지가 잘 어울리는 아기 철우를 비롯해서 청년 봉우 그리고 조금 더든 청년 진우까지 우리 해설위원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당시 삼성화재와 또 챔프전에서 만났던 현대캐피탈에 또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또 상대편의 코트에 있는 선수단의 느낌은 좀 어땠는지도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악몽 같은 기억인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천추의 한우로 남는 어떤 시즌이었던 것 같고 현대에서 마지막 챔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에 있으면서 꼭 이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빈 선수를 보면 정말 태산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선수 앞에서 공을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워낙 높이도 좋았고 또 공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득점이 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낙 공격력이 강했기 때문에 저 선수와 과연 내가 같은 포지션에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선수들끼리 현대캐피탈 시절 선수들끼리 뭉쳐서 그래도 7차전까지는 좀 끌고 갔던 기억이 있고 그땐 또 챔프전이 이 7차전까지 했었고 네. 2경기하고 하루 쉬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짜내면서 경기를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도 그 분함이 새삼 느껴져요. 그래서 네. 묻더라고요. 이제 박철우 선수는 위원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냐? 네. 잘했던 기억을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시즌밖에 기억이 남지 않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나의 도끼, 나의 승부욕을 샘솟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 그 정도로 당시에 삼성화재가 또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자부 때처럼 정말 박미 해설위원이 들려준 그때의 이야기, 뭐 남자부 역시도 박철우 해설위원과 함께 추억을 곱씹어 보니까 정말 새롭고 또 신선하고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최강팀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조금 최근으로 와서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의 대한항공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V리그 최초 4회 연속 통합 우승 달성.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4시즌 동안 최강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또 이게 또 대한항공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선수 한 명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터 한 선수가 아주 화려한 운영을 해줬고 외국인 선수가 보면 비에나, 요스바니, 링컨, 막심 여러 선수들이 지나갔지만 뭐 가빈, 레오 이 선수들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승석, 정지석 이 국내 최고의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를 앞세워서 정말 공수의 아주 다양한 능력들을 갖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 잡힌 배구를 했고 또 이제 산텔리 감독, 토미 감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번 시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통합 우승 5회 연속 통합 우승은 또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은 정말 팀으로서 아주 훌륭했다. 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4시즌 연속 챔프전 진출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최강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도 뭐 베테랑 선수로서 반대편 코트에서 이 코트 밖에서는 뭐 친구이자 동료이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또 눈여겨보셨을 텐데 그들의 기운은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팀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가슴에 상처가 남는 팀들이고요. 네. 그만큼 워낙 좋은 멤버의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 2017-18 시즌 때 박경 감독님이 계실 때 첫 우승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즌도 상당히 어렵게 이 플레이오프와 이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선수 선수가 시즌 때 상당히 많이 울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때도 많이 울고 이랬던 모습들 그 어려운 시기들 이겨내면서 그때를 우승했던 것이 아마 통합 4연패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때 대한항공은 아마 토탈 배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모든 이 포지션에서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을 하는 그런 토탈 배구를 좀 완성시킨 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 시즌 조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야말로 최강이라는 수식이 어울렸던 이 대한항공 왕조 시절 이 세 번째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남자부 최강팀은 어딘가요?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9경기를 치렀는데요. 25승 4패입니다. 승점 73점 기록 중이고요. 36경기 체제 역대 최소 경기 정규리그 1위 확정이 유력합니다. 굴란 감독 1년 차에 이제 통합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레오 허수봉으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좌우 조합이 있고요. 여기에 심펑 선수까지 제 몫을 하고 가장 역대 압도적인 삼각 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높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레오 선수 2m 6, 심펑 2m 4cm, 정태준 198, 허수봉 195, 최민호 195. 이 5명의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거의 2m에 육박할 만큼 아주 압도적인 이 피지컬을 자랑을 하고요. 네. 또 심지어 이제 교체로 전광인 선수가 들어오는 팀입니다. 그리고 허수봉 선수는 아포지도 했다가 아웃사이더 히트도 했다가 이제 멀티 활약을 해주고 있고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이제 구멍이 없는 팀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정규리그 1위 일단 확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챔피언 결정을 통해서 이 통합 우승까지 해야 앞에 언급한 세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현대캐피탈의 선수들이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규리그 1위는 뭐 사실상 눈앞에 있는데 통합 우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전력 자체만 봤을 때도 뭐 최강팀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전력을 자랑하면서 또 올 시즌 또 멋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 마지막 또 최강팀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올 시즌 또 이렇게 현대캐피탈 최강팀으로 꼽히는 현대캐피탈의 뭐 주축 선수 중 한 명, 뭐 단연 레오 선수를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삼성왕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레오 선수와 함께 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함께 또 이렇게 삼성의 왕조를 구축했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레오와 허수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레오와 박철우였거든요. 둘 중에 어디가 더 강하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이 질문 도대체 누가 했냐고. 김봉중이요. 네. 작가님이. 네, 저희 작가님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당연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허수봉 선수와 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저는 허수봉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겸손한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레오와 그때 이 삼성화재 시대 레오를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그때의 레오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지금처럼의 어떤 노련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엄청난 높이와 파워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시즌 동안 1000점 넘게 하는 그 체력 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각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픽을 해야 된다면 네. 저는 이제 박철우 레오 아. 조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레오 선수의 뭐 기량이라든지 그런 시너지 같은 것들이 또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박철우 해설위원의 의견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앞서 이제 네 팀을 꼽았는데요. 이 중에 최강 오브 최강 팀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팀을 두 분께서는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좀 꼽고 싶고 특히 네. 대한항공은 외국인 선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아주 여러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이 왕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뭐 사실 다른 앞서 언급한 팀들도 대단하긴 했지만 이 대한항공이 이 왕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팀 플레이들, 조직력 이런 것들은 정말 최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선택하겠습니다. 네, 박철우 해설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우승을 한 횟수로 친다면은 당연히 삼성화재가 제일 많고 또 현대도 정말 강한 멤버를 구축하고 있었고 올 시즌 현대도 분명히 좋은 어떤 기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올 시즌의 현대는 아직 우승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픽을 했을 때 대한항공을 픽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통합 4연패라는 이 대업을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 몸 관리나 그리고 팀을 얼마나 잘 다듬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고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최강일 때 대한항공 통합 4연패를 이뤄낼 때 대한항공과 이 아마추어 시절의 삼성화재 김세진 신진식 감독님 네. 뭐 그리고
77연승을 네네. 만들었던 그 멤버들이 과연 맞붙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아직도 이런 그 찬반의 어떤 대한항공이 낫다, 삼성화재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매치긴 하지만 네. 선수들끼리 되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있죠. 맞아요. 사실 그 당시에 삼성화재도 물론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리그 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만큼 강력했던 또 모습, 또 추억이 많은 팬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자부에 이어서 또 남자부 최강팀을 선정해달라는 팬들의 참 요구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을 통해서 남자부 역대 최강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